안녕하세요. 남편과 일찍 결혼하여 2년을 두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던 주부였어요. 1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을 무렵 다정했던 남편도 어느 순간 서서히 변하더라고요. 이젠 그냥 아이들의 아빠로서의 의무감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슬퍼하지 않았어요. 부부는 원래 의리로 사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저 그렇구나 라고만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남편에게 신경 쓸 여력도 많이 없기도 했고요. 그래도 아이들에겐 다정다감했던 아빠였기 때문에 불만은 없었어요. 문제라면 시댁의 유별난 아들 사랑으로 문제가 됐다면 됐었던 거죠. 딸만 둘을 낳자 시댁에서는 다 제 탓이라며 시어머니가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말이죠. 늘 아들을 입에 달고 사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달픈 나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만 남편은 저의 편이 돼주진 않더라고요. 아들 하나 늦기 전에 낳아라. 대는 이어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기호가 밖으로만 돈다고 하지 말고 아들 하나만 딱 낳아봐. 에이, 지금도 충분해요. 그리고 요새 아들, 딸이 어디 있나요? 애들이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하니까 셋째는 접었어요. 뭐야? 그럼 너 이 집에 시집 와서 대도 안 이겠다는 거야? 그런 법은 없다, 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요즘 아무리 딸딸 한다고 하지만 아들이 최고야, 알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하나 낳아. 그렇게 아들이 귀한 집도 아닌데 왜 하나를 못 낳는 거야? 품어주는 몸뚱이가 약하니 아들을 품을 그릇이 안 되지. 에휴, 너희 가족을 보면 한숨이 푹푹 나온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 딸들이 다 나중에 아들들보다 더 좋은 자식 노릇을 할 건데 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거기서 거기지. 무슨 아들 노릇을 한다는 거냐? 기호랑 합의해서 셋째 늦기 전에 낳도록 해. 알겠어? 안 그러면 이 집에서 소방 맞을 줄 알아.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여자 구실을 딱딱하면서 살아야지. 여자애들만 둘이나, 아휴. 매번 시댁이 갈 때마다 어머님은 아들 하셨지만 남편과 전 셋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늘 어머님 말을 그냥 흘러 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끈질기게 아들 타령을 하셨죠.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아가 많이 형성될 때라 듣기 거북하더라고요. 전 이런 부분을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보았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남편 또한 저의 잘못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남편은 딸들에게 이런 마음을 내비치진 않았지만 내심 아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으로 셋째 계획은 접어뒀던 터라 딸만 둘 낳은 저를 원망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는 하루하루였어요. 당신이 어머님한테 아들 소리 좀 못하게 하면 안 돼? 뭐가 그렇게 아들이 좋다고 아들 타령을 하시는지. 이제 애들도 다 커서 말귀 다 알아들어. 알아?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 자기가 나서서 어머님한테 말 좀 해줘. 우린 셋째 계획 없다고, 응? 뭐 나이 든 노인네. 내가 뭐 어쩔 도리 있냐?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그러니까 네가 아들만 낳았어도 이런 일은 없잖아. 밖에서 일하는데 내가 이런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까지 신경 써야 해?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거 나한테 징징대지 말고, 알겠어? 뭐? 징징? 아들 못 낳은 게 왜 내 잘못이야? 당신 유전자로 결정되는 거구만. 참나 기막히네. 정말 말 그따위로 할래? 우리 집이 독자 집안도 아니고 아들 하나 낳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그냥 엄마한테 대충 둘러대면 될 것을 뭘 그렇게 엄마한테 또박또박 말대꾸야. 그러니까 네가 평생 여기 시집와서 예쁨을 못 받는 거야. 지겹다 진짜 네 잔소리. 솔직히 아들 하나 못 나오면서 네가 이렇게 말을 9번이나 돼? 말을 말아야지. 더 이상 얘기 마. 나도 피곤하니까 그만해. 남편과 오래 대화는 되지 않더라고요. 원래가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유난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벽이 느껴지는 기분이었어요. 결혼 전 회사를 열심히 다녔던 저는 육아만을 하면서 자존감이 점점 떨어져만 갔죠.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대하는 것도 집에서 푹 퍼진 아줌마 같아서 그러나 하는 피해망상까지 생겼으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위축이 되고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친한 지인으로부터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의가 왔어요. 결혼 전 제가 하던 의상 디자인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경력이 단절되었지만 그래도 결혼 전엔 제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이들이 큰 뒤로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집에만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막상 이런 제안을 받게 되니 기분은 너무 좋더라고요. 아직도 내가 이렇게 사회에서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참 좋았죠.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출근을 하고 싶었고요. 언니, 다시 복직해서 일해보는 거 어때? 아무리 경력 단절이라도 예전 그 솜씨 어디 가겠어? 경력 디자이너 구하고 있어. 언니 포트폴리오 나 주면 내가 회사에 제출할게. 그래도 이제 애들도 컸고 다시 언니 자리 찾아가야지, 안 그래? 나야 좋은데. 그럼 내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 가져다 줄게. 고맙다 정말. 그래도 이런 기회를 줘서. 더 좋은 디자이너들도 많은데 구닥다리 디자이너 찾아준 것도 진짜 영광이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너무 고마워 정말. 내가 고맙지. 언니 같은 에이스를 우리 회사에 다시 복직시킨다는 게. 포트폴리오 준비되면 연락 줘요. 기다릴게. 그리고 언니 결혼 전까지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잖아. 그러니까 믿고 제안하는 거야. 연락 기다릴 테니까 언제든 연락 줘요. 지인의 덕분으로 다니던 회사에 복직을 하게 될 기회를 얻었고 남편과 상의를 해봤는데 남편도 제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적극 찬성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반대하면 어쩌나 했지만 다행히 기분 좋게 일을 시작할 수 있어서 기분은 좋았어요. 앞으로 바빠질 엄마의 모습 때문에 아이들에게 미안했지만 그래도 멋진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내가 나가서 일을 시작하면 소원했던 남편과의 사이도 회복될 것 같았어요. 제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점점 예전의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당신도 그 일 좋아했잖아. 나가서 일하면 가정 경제에도 보탬이 될 거고. 애들은 뭐 초등학생인데 이제. 그래도 자기가 반대할 줄 알았는데 반대 안 해줘서 고맙네. 이제 다시 열심히 일해봐야지. 대신 야근이 많아서 자기 회사 끝나면 아이들 픽업해야 하는 일이 많을 텐데 괜찮겠어? 내가 일하면 자기가 귀찮아지는 일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일단 자기도 좋게 온 기회니까. 그 기회 잡아서 회사 복직하면 좋지. 그런 건 걱정 마. 진짜 약속했다. 우리 회사 알잖아. 야근도 많은 거. 자기가 진짜 애들 픽업도 많이 해줘야 하고 더 많이 도와줘야 돼. 남편이 잘 도와줄 수 있다는 말에
안심이 되면서 전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경력 단절로 10년을 살다가 일을 시작하니 모든 게 새롭고 재밌더라고요. 야근이 많은 직종이라 아이들을 정말 많이 케어할 수 없었지만 남편이 도와주니 괜찮았어요. 남편이 가정적으로 변한 것 같아 저 역시도 남편에게 더욱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이 무색하게 남편은 여전했고 도와준다는 말이 오래가지 못했죠. 야근을 하고 있을 무렵 학원 선생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이 아이들 픽업을 가지 않았다는 얘기였어요. 그 밤에 남은 학원에서 둘이만 덩그러니 있을 생각에 부랴부랴 학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아, 네. 지율이 어머니. 오늘 지율이 소율이 안 데리러 오시나고 전화드렸어요. 아버님은 받지도 않으시고. 네? 애들 아빠가 안 데리러 갔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얼른 갈게요. 아우, 선생님들도 퇴근하셔야 하는데 죄송해요. 아, 네. 지금 오시면 얼마나 걸리세요? 저희도 퇴근을 해야 하긴 해서요. 그럼 어머님 기다리겠습니다. 전 부랴부랴 전화를 끊고 아이들을 데리러 갔어요. 학원에 덩그러니 남겨진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아무리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죠. 그날 집에 와서 아이들을 씻기고 재우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남편은 새벽 1시가 다 돼서야 집에 기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던지 싸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술도 많이 먹었고 역시나 남편과는 대화가 되지 않았어요. 되려 저에게 뻔뻔하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당신은 일이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해야지, 나한테라도. 오늘 애들이 학원에서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 줄 알아? 선생님 전화도 안 받고 내 전화도 안 받고 당신 뭐 하다가 지금 기어 들어온 거야? 술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야, 그리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신랑을 가르치듯 해? 뭐라고? 대단한 일? 당신이 하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럼 그렇지. 당신이 언젠 한 입으로 두 말 안 했어? 그래도 나 회사 복직하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당신은 여전해. 어쩜 그렇게 본인밖에 몰라? 소율이 지율이가 내 딸만이야? 아, 그만해. 아들도 못 낳는 게 꼴랑 딸들 낳아서 유세 떨고 있네. 우리 엄마가 너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도 참 알만하다. 남편은 술에 취했는지 저에게 아들도 못 낳는다며 대놓고 구박을 하더라고요. 순간 제가 무슨 말을 들었나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리고 일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싸움이 번지게 되었고 이 일은 시어머니까지 알게 되셨죠. 한참을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저에게 역정을 내시며 오늘 당장 일 끝나고 시댁에 둘러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겐 비밀이라고는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새 시댁에 가서 그날 있었던 일을 다 고자질을 한 것이었죠. 규호한테 다 들었어. 어쩜 넌 너밖에 모르니? 잔말 말고 이따 우리 집 좀 둘러가라.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니까, 알겠니? 주말에 갈게요. 오늘은 좀 바쁜 일이 많아서요. 어머님이 무슨 얘기 하실지도 다 아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야? 네 눈엔 이 시애미도 안 보이는 거야? 당장 둘러, 알겠어? 이제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나본데 오늘 안 들어오기만 해봐. 어찌나 둘러가라고 소리를 지르시던지
그날 어머님 들렀어요. 제가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어머님은 소파 쿠션을 저에게 던지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가 매우 언짢아서 성질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말이에요. 어머님은 제가 들어오자마자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날 본인의 아들한테 무슨 소리를 했길래 이사달이 났는지 저를 원망하듯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한테 지금 뭘 던지신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 물리적으로 폭행을 가하시냐고요? 너 내가 셋째 아들 낳으라고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했더니 홀랑 회사를 출근해? 애를 안 가지겠다는 거야? 지금 있는 애들도 건사 못하면서 무슨 네가 일을 하겠다고 설치길. 가장이 바깥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어디서 이게? 뭐라고요? 저도 알아듣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셋째 계획 없고 규호 씨랑 다 합의된 일이었어요. 아들을 탓하셔야지 왜 애꿎은 저를 잡는 거예요? 어머님도 진짜 모순적인 거 아세요? 하여튼 저 일하는 걸 뭐라고 하실 거면 다신 부르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며느리를 한참 잘못 들였지. 어떻게 눈 동그랗게 뜨고 희미한테 이렇게 말대꾸를 하더니? 어쩜 그래? 등장하자마자 쿠션 던지는 어머님은요? 저희 둘이 셋째는 없는 걸로 합의 봤으니까 그리 아세요. 그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애들 있는 거 건사도 못하는데 셋째를 낳겠어요?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규호 씨한테 직접 얘기하세요. 아셨어요? 안 되겠다. 내가 수를 쓰든지 해야지. 너 아들 안 낳는다고 말할 때마다 아주 내 가슴이 철렁거려. 이 못된 것. 전 그 길로 시댁을 빠져나왔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마음 같아선 정말 이 집 구석가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사랑하는 두 딸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니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더 밖으로 돌더라고요. 애들 학원 픽업이고 전부 다 제 몫이 되었어요. 그래도 일은 포기할 수 없었기에 그렇게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일을 다니기 시작하였죠. 그러면서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일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하던 일이기도 하고 제가 매우 좋아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정을 받았죠. 그래도 효정 씨 복직하니까 드레스 라인이며 디자인하는 거 보면 얘 실력 죽지 않았더라고. 복직하길 잘했어. 아, 좋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아직까지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데 많이 도와주세요. 예전에 하던 일이지만 그래도 감도 많이 잃었거든요. 그래도 이번에 맡은 디자인들은 되게 특이하고 화려하네요. 모델들도 보는 거죠? 이따가 모델들 와서 입어볼 거야. 디자인이랑 사이즈만 봐서 맞춰주면 될 것 같아. 아, 맞다. 모델들 보고 놀라지 말고. 아주 이상한 모델들이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말란 말이야. 하긴 뭐 디자인 업계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보겠지만 의뢰한 회사에서 만드는 드레스들이 엄청 화려한 걸 원하더라고요. 전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고 그날로 모델들을 보고 왜 이런 디자인들을 만들어서 쇼를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요구를 받은 대로 열심히 수정하며 드레스를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을 받지만 집에 오면 남편과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였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사는 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가장 미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남편과 이런 관계가 힘들 때
머릿속으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딸들이었어요. 그래도 딸들한텐 좋은 아빠이고 좋은 엄마가 되자 이런 마음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랜만에 네 식구가 집에 다 같이 모여있는 날이 되었어요. 그날 공용 거실에서 남편이 핸드폰을 충전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충전을 해야 해서 남편의 휴대폰 충전기를 빼주다가 우연히 뜬 문자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뭔가 찜찜하더라고요.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문자 내용은 조금 의심스러웠고요. 아들, 약속 잡았어. 조선호텔 저녁 7시니까 늦지 말고 멋지게 하고 나와야 한다. 오늘이 아주 중요한 날이야. 어미 모르게 나와 둘러대면서. 또 그것이 어디 가냐 저기 가냐 하면서 따지고 물으면 그냥 딱 잡아떼고 나와. 내용을 보아하니 미심쩍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약속 시간이 다가오기 전 뭐가 그렇게 신이 났는지 한껏 꾸미더라고요. 전 남편의 뒤를 밟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단 한 번도 바람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그날은 왜인지 뭘 하는가에 대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약속 시간이 되어서 남편은 역시나 잠깐 나갔다 온다며 자리를 뜨더라고요. 저 역시 남편에게 배웅을 한 뒤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들어선 자리,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저 빼고 시댁 식구들과 모여있는 어른들, 그리고 여자. 분위기는 보아하니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제가 남편 테이블 쪽 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적나라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알게 된 얘기였죠.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이혼 생각을 하고 있었고 새 여자를 만나 상견례까지 진행을 시킨 거였어요. 식당 등 뒤에 앉아 얘기를 듣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깽판을 치려다 일단 모든 진행 상황을 녹화를 해두었습니다. 추후에 법적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해서였죠. 모든 사실을 녹화를 하였고 우연히 상대방 여성을 보니 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고 그 길로 자리를 박차고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언젠간 너에게 그것이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이를 악물고 차를 운전해 집으로 왔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그리 큰 애정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뒤통수를 맞게 되니 눈물은 나더라고요. 화도 많이 났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든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 짐을 싸고 아이들에게 차근차근 얘기를 하였죠. 지율아, 소율아, 옷 입어. 우리 이제 이사 갈 거야. 이제 엄마랑 셋이 사는 거야. 알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소율이랑 지율이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짐 챙기자, 얼른. 우린 엄마랑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그럼 이제 아빠 안 와? 어차피 근데 아빠는 우리한테 관심 없어서 상관없어. 미안해. 엄마가 나중에 천천히 설명해 줄게. 일단 지율이 소율이 짐 챙기고 중요한 것부터 넣어. 그리고 얼른 가자. 아빠는 본인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말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전 그렇게 딸들의 짐을 챙겨서 일단 친정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외출로 들어온 뒤 모든 짐이 없어진 걸 알자 저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뻔뻔하게 말이죠. 저 역시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고 제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요구하니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면서 은근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마 지금 상황이 이혼을 하자고 하니 옳다구나 하며
이게 웬 떡이냐 싶었겠죠. 정말 뻔뻔한 척을 하더라고요. 소름 돋게 말이죠. 애들이랑 네 짐 다 어딨어? 짐을 왜 갑자기 다 뺀 건데? 깜짝 놀랐네. 집에 왔더니 뭐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서. 이혼해. 어차피 당신도 나에 대해 마음 뜬 지 오래고 애들한테도 관심 없는데 뭐하러 살아.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자. 이혼? 못하겠다면? 그리고 애들을 내가 순순히 줄 것 같아? 이제 일한다고 나한테 이혼도 요구하고 대단하다. 어차피 애들 없어도 당신은 잘 살잖아.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친권 양육권 다 나한테 양도하고 이혼하자 그냥. 미쳤냐? 친권 양육권을 다 너한테 주게? 내 핏줄들인데 내가 키워야지. 그럼 이혼 못 해주지. 어떻게 이혼을 해줘? 뭐 위자료라도 주던가. 그냥은 애들 못 줘. 누구 좋으라고 내가 애들을 다 너한테 주냐? 그래도 내가 아빠인데 위자료 가져와. 남편은 아이들을 절대 못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 소리가 절 더 화나게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었어요.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 말을 들으니 더욱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야, 딸들이 뭐가 필요해? 다 줘버려 그냥. 이혼하면 너야 좋은 거지. 아주 잘 됐다. 그냥 다 데리고 가라 그래. 엄마, 들려요. 조용해요. 저 지금 전화하잖아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위자료 문제도 있으니. 제가 본인의 어머니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당당하게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남편을 만나 이혼을 얘기했고 남편은 저에게 친권 양육권을 모두 주는 대신 위자료 5천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바뀌어도 한참 바뀐 상황이었지만 그냥 남편과 빨리 끝을 내고 남편이 그 여자와 재혼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더 이상 신랑이 없이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제가 너무 순순히 이혼을 해준다고 하자 남편도 놀란 눈치더라고요. 위자료? 네가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나 돼? 그냥 깔끔히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이혼하자니까. 당신도 좋은 거잖아. 애들을 다 주는데 당연히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지. 안 그럼 애들 뺏을 거야. 아주 진흙탕 싸움으로 가보자고. 그래, 알겠어. 5천이면 되니? 그래, 네 연봉보다 많은 돈 받고 넌 네 딸들 버린 거야. 알겠어? 쓰레기만도 못한 놈. 남편의 말에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고 느껴 위자료 5천만 원을 싸주고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권, 양육권을 모두 다 제가 가져오게 되었죠. 급작스럽게 결정이 된 거지만 남편은 오히려 잘 됐다는 식으로 아주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은 상견례까지 한 여성이 있고 애들까지 떨어진 마당에 모든 게 홀가분하게 흘러간다는 식이었죠. 정말 우습더라고요. 그리고 이혼이 완료가 되고 법원에서 남편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날려주었습니다. 남편은 휘둥그레 했고요. 새 출발 축하해.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어머님 그렇게 아들 노래를 부르셨는데 이번엔 꼭 아들로 낳길 바라고. 무슨 소리야? 새 출발은 무슨? 일단 어쨌거나 너도 잘 살길 바란다. 그럼 이만. 애들 면접 날짜는 나중에 천천히 정해서 알려줘. 바쁘면 어쩔 수 없고. 애들이 날 찾겠냐마는. 그래도 아예 안 볼 순 없으니까. 그럼 간다. 보긴 뭘 봐. 당신한테 우리 애들 집 만들 텐데.
그냥 당신 인생 알아서 살아. 이제 완전 남남처럼, 알겠지? 잘 가라.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오히려 홀가분하더라고요. 남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상태로 사는 것도 고역이었거든요. 그리고 전 제 딸들에게 충실하며 더 열심히 살아가도록 생각했죠. 그러던 중 남편은 이혼이 완료되자마자 그때 상견례하던 여성과 결혼을 일사천리로 진행을 시켰더라고요. 남편과 겹치는 지인이 많아서 듣게 된 소식이었어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뭐 빨리 진행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시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정말 무시무시한 인간들이구나 생각했어요. 아니, 기호 씨, 너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세장가를 가니? 참나. 이혼도 네가 하자고 한 거라며? 본인은 막 떳떳하다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다닌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별로더라. 너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어, 이거사. 뭐 괜찮아. 각자 알아서 사는 거지. 나도 지금이 훨씬 행복해. 애들 때문에 열심히 살게 되는 동기부여도 되고 좋아. 그래, 너 잘 살 줄 알았어. 그 집 얼마나 아들 노래를 불렀니? 무슨 명망 있는 집도 아니고. 참나, 잘 이혼했어. 네가 아까웠지. 대기업 디자이너에 인정받아. 앞으로도 쭉 승승장구할 건데.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집에서 그런 취급을 받고 사니? 잘했어. 지인들은 하나같이 저를 걱정했지만 그 걱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지금 재혼한 여성에게 혼인 무효 소송을 걸고 긴 싸움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통곡을 하시면서요. 제가 다 미래를 예측했던 터라 웃음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과 재혼을 한 여성은 저희 회사의 드레스 디자인을 맡기는 사업체 사장이었고 그 사장은 완전한 여자가 아닌 트랜스젠더, 즉 성전환 수술을 한 여자였던 것이죠. 저희 회사에서 제가 그 사업체에서 필요한 드레스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보자마자 얼마나 놀랐는지. 이 모든 걸 속이고 아는 사람을 통해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중매를 제안했고 그렇게 상견례까지 진행되었던 것이었어요. 전 그 상견례 때 상대편 여성을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아들 낳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을 건데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트랜스젠더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바로 이혼을 요구했던 것이었죠. 역시 제 생각이 맞았고요. 제 생각이 맞아떨어짐과 동시에 묵은지증이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집에 가장 큰 복수를 한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했고요. 아니 어쩜 교씨 소송 중이잖아. 그 상대방 여자가 트랜스젠더인 걸 속였나 봐. 그 집도 정말 날벼락이지. 아니 네 시어머니 그렇게 아들 노래를 부르면서 결혼시키려고 한 걸 텐데 어쩐다니? 벌 받은 거지, 안 그래? 요즘 시대에. 자업자득이지 뭐. 평생 그렇게 아들을 낳기를 바라봤는데 어쩐다니 그 집? 안 됐다. 재혼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그 집 지금 초상집 분위기래. 그 트랜스젠더는 정말 뻔뻔하게 속인 게 아니고 그냥 얘기 안 한 거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리고 호적까지 이미 바꾼 상태라 규호 씨네가 완전 깜빡 속은 거지. 아니 진짜 벌 받은 거 아니니? 웃겨 정말. 얼마나 고소하던지 그렇게 아들 노래를 불렀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본인 와이프가 트랜스젠더에 며느리가 그렇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길길이 날뛰었던 걸 상상하니 눈물이 날 정도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묵은지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고요.
그로부터 며칠 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한치의 예상도 빗나가지 않고 딱 제가 생각한 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다시 합치자.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 애들 못 보는 것도 힘들고 내 핏줄인데 안 그래? 미안했어. 그동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1, 2년 산 것도 아니고 권태기였던 것 같아. 그동안 내가 미안해. 우리 다시 합치도록 하자. 어? 누가? 내가 당신이랑? 절대 못하지. 미쳤다고 내가 재결합을 해? 그럼 내가 너한테 5천만 원까지 지어가면서 이혼했겠니? 왜? 재혼한 사람이 트랜스젠더라 꽤 충격받았나 봐. 잘 어울리던데 뭐. 나 그날 다 봤어. 너네 상견례장.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뭐? 너 그럼 다 알고 이혼하자고 했던 거야? 아니 알면서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네가 내 인생 망쳤어. 네가 내 인생을 망쳤겠지. 나랑 애들 모르게 새 출발하려고 했던 건 당신이잖아. 어머님이랑 짝짝꿍 돼서는. 왜? 잘 어울리더구만. 그래도 그 정도면 수술은 완벽하게 됐잖아? 업보라고 생각하고 살아 그냥. 애 딸린 이혼남이랑 어느 멀쩡한 여자가 재혼을 하겠니? 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란 말이야. 이 쓰레기야. 이 말을 끝으로 전 물을 끼얹고 나왔어요. 남편이 얼마나 어이없어 했는지 꼭 사진으로 남기고 싶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매달리고 질척거리는데 더욱더 복수 본능이 들끓어 오르더라고요. 애들 내팽개치고 5천만 원 달라고 한 남편이 생각나서 말이죠. 전 그 길로 합의 이혼을 했지만 그 전에 상간녀와 상견례를 했던 정황을 찍은 녹화본을 제출하여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고 이혼의 유책 사유는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와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남편과 소송 중인 재혼한 여성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여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5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유책 사유를 근거로 남편에게도 정신적 피해 보상과 함께 이혼 위자료를 다시 받아낼 수 있었죠. 남편에게 많은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저였기에 남편이 저에게 주는 위자료 자체가 전 재산인 걸 알았지만 참 통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이 진행되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하며 빌더라고요. 그렇게 딸 낳았다고 평생을 구박하더니 이제 와서 저만한 며느리가 없다고 말이죠. 얼마나 우습던지. 우리 핏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헤어지겠니? 그냥 우리가 다 잘못했으니 못 이기는 척하고 다시 들어와라, 응? 딸들은 핏줄도 아니잖아요. 왜 그 여자가 아들 못 낳는다고 하니까 이젠 손녀들이라도 되찾아야겠어요? 웃기지 마요. 당신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파탄난 거야, 알아? 그리고 애들도 당신 꼴 1도 안 보고 싶어 해. 그냥 그렇게 살아. 이혼한 아들놈 밥 차려주고 평생 그렇게 늙어 죽으라고, 알겠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네 뒤통수를 치려고 해? 아, 기가 막혀. 그동안 살아온 정이 있어서 이 정도로 넘어가는 줄 알아. 당신한텐 욕도 아까우니까 이 노망난 할망구야, 알겠어? 끔찍해. 너만한 며느리가 없다는 걸 이제 알았어, 응? 그러니까 제발 마음 좀 돌려줘라. 우리 아들 개털 만들면 뭐가 좋니?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용서는 해줘야지. 다 내 잘못이니까 다시 합쳐주면 안 되겠니? 내가 미안하다. 제발. 이 노인네가 잘못했어. 전 시어머니가 저렇게 사정을 했지만 전혀 제 귀에 제대로 들리지 않았고요. 오히려 너무 통쾌하기만 하더라고요.
오히려 전 이혼을 하고 회사에서도 일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딸들도 정말 다행히도 밝게 자라주더라고요. 가끔 아빠가 보고 싶지 않냐는 말에 굳이 보고 싶지 않다고 하는 딸들을 보며 한편으론 마음이 무거웠지만 좀 더 크고 아이가 보고 싶어 하면 아빠는 만나게 해주려고 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하루가 머지않게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조화는 끝난 인연이니까요. 그렇게 아들 욕심을 부리다 자기 아들을 이혼남을 만들고 그 욕심에 노란한 남편 또한 모든 걸 잃은 거죠. 지인들 사이에서 듣기론 아직까지도 그 여자와 법정 공방을 벌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로 시어머니에게 당한 폭언이나 욕설, 그런 것 등을 가지고 소송을 걸어둔 상태고요. 정말 끼리끼리 만난 것 같았죠. 전 회사에서 다행히 복직 후 인정을 많이 받아 과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긴 하지만 굳이 받지 않아도 두 아이 케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워킹맘으로 자리 잡았죠. 어떻게 보면 일도 하고 아이들 때문에 행복한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 최고 리즈 시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과 살면서 시어머니에게 받은 아들 서름은 아직 마음의 상처로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전 딸들을 보면 참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여러분들도 늘 좋은 일과 긍정적인 일만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글을 마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